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광훈 목사가요. 무죄 판결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잖아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놀라셨죠? 저도 예상 밖인데 취재를 해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 뭐냐면 검찰이요. 애초부터 전광훈에게 굉장히 불리한 혐의 내용들은 공소 제기를 안 하고 좀 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성 발언들 여러 가지 했는데 똑 떨어지는 건 다 빼고 좀 모호한 발언들만 모아가지고 공소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취재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나. 이게 우리가 좀 다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판사도 문제가 있고 검찰에서부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무죄 판결 받았는데 이 판사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허선아 재판장. 이 사람이 판결을 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건 맞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 그 특정 누구를 뽑아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 없다. 뭔가 좀 모호한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발언 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뭔 소리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공소 제기된 발언들을 좀 뜯어봤거든요. 뜯어보니까 이런 발언들이 공소 제기됐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거 총선일 앞두고 이제 180일 안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을 필두로 해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 요런 정도 발언을 했고 그리고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 돼서 4월 15일 이겨야 한다. 이런 정도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여러분 뭐야 이거 당연히 선거법 위반했네. 왜 사전선거운동을 해.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법조기자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 그 대법원 판례가요. 이 공직선거법에서 어떤 행동을 한 걸 사전선거운동 해서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좀 판례가 있냐면 그거예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요런 행위를 사전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대법원이 2018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게 있어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후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특정 정당이 아니고요. 후보자예요, 후보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발언을 할 때 어떤 후보 꼭 당선시켜 주세요. 이런 거는 불법 선거 운동인데 사전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했다면 근데 그냥 좀 모호하게 특정 정당 정도 지칭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 우리가 뭐 민주당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 재집권 시켜주세요. 이런 정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 정당 정도 얘기를 하거나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이제 의사 표현한 거는 그거는 선거운동이라기보단 표현의 자유 정도로 대법원이 판결을 해왔어요. 근데 다만 특정 후보자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이름 콕 집어서 당선 또는 낙선 이런 거 이제 호소하거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불법 선거 운동이다라고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제 방송에서도 여러분 뭐 내년 그죠? 그 지방선거 때 민주 진보 시장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그냥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선거 운동이 아니라. 그건 맞잖아요. 예. 표현의 자유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니까 선거 운동 너무 그죠? 너무 옥죄다 이런 비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표현의 자유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사회 흐름이. 그래서 2018년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그 정광훈 목사 발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황교안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이 사람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황교안 이야기를 한 게 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그 사이거든요. 이때는 황교안 씨가 그죠? 후보자 등록을 안 했을 때예요. 그죠? 후보자 등록을 3월 초인가 중순쯤에 하잖아요. 그죠? 4월 달에 총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대표일 뿐이라고. 특정 후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우리가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정광훈 목사가. 그래서 이 판사도 이 자유우파 정당이 뭐 특정 정당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좀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걸 갖고 처벌하기는 좀 그렇다.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 법원 판결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가 되게 뭐랄까 좀 진짜 그죠? 얄팍하게 머리 잘 써서 얘기를 해온 거죠. 이거 빠져나가고 저거 빠져나가게. 예. 하긴 뭐 이 사람도 그 주변에 그죠? 자기들 돕는 변호사가 한두 명이겠어요? 이런 말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면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얘기 그런 말은 조심하고 자유우파가 승리하도록 합시다. 이런 정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줬겠죠. 그래서 정광훈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너무 아니했던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문제가 될 발언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이거는 보세요. 비례대표를 기독자유당으로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특정 정당을 콕 집어서. 물론 후보 이름은 얘기하진 않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를 찍으라는 거는 이건 사실상 당을 이야기한 거라기보단 후보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거라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좀 본 측면이 있죠. 이 허선아 판사가.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은 너무 뭐랄까 좀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는 이유가 보나마나 그죠? 미래통합당 얘네들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들인데 판사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는 특정 후보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선거운동 한 것만 불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본 거 아닌가 좀 아쉽긴 하죠. 뭐 법원 비판은 요 정도 할 수 있고 문제는 더 문제 삼을 건 검찰의 공소 내용이에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가 그 평화나무 쪽에 물어봤어요. 원래 정광훈 목사를 사전선거운동 불법 선거했다 이러면서 고발한 쪽이 평화나무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평화나무 쪽에 이제 그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었냐 이제 물어보니까 정말 빼도 박도 못할 그 공직선거법 위반 발언을 자기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검찰 공소장에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냐면 12월 31일 날 작년에 2019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에서 정광훈 목사가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를 불러다가 무슨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했나 봐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고영일 씨 지금 앞에 계신데 여러분 기독자유당 찍어주실 거죠? 이렇게 청중들 상대로 호소를 한 게 있더라고 이 녹취록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나마나 고영일 찍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에? 고영일 씨가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대법원 판례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후보자를 콕 집어가지고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 이런 것들을 밝히면 이거는 대법원 판례상 2018년에 그 대법원 판례상 이거는 불법 선거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 이 사람을 앞에다 딱 앉혀놓고 특정 후보 앉혀놓고 기독자유당 찍어달라는 말인데 이거는 명백히 선거운동인 거잖아요. 이건 빼박이죠, 빼박. 그래서 경찰은 이 평화나무의 고발 내용을 가지고 이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랑 정광훈 목사 둘을 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대요. 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평화나무는. 근데 나중에 정광훈 목사 검찰 공소 내용 확인해 보니까 이 발언은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검찰 쪽에서 설명하기는 좀 자기들이 모호한 건 좀 빼고 뭐 좀 확실한 것만 가지고 뭐 기소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세요. 모호한 걸 뺀 게 아니라 빼박 증거는 빼고 모호한 것만 가지고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어떤 판사가 와도 결론은 똑같은 거지. 빼박 혐의는 왜 공소 제기를 안 해? 그럼 무죄가 나오도록 애초에 그렇게 공소 제기를 검찰이 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몰랐네. 그냥 검찰은 우파 정당을 이끄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에게 자유대연합 완성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파 정당, 자유대연합. 이런 말과 엮여 있으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죠? 황교안 대표가 그죠? 자유대연합 후보도 아니고 우파 정당이란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그죠? 대표였으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 발언만 가지고 검찰은 공소제기를 한 거예요. 고영일 씨는 꼭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 앞에서 한 얘기 쏙 빼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 검찰이 왜 이렇게 봐주기 기소를 한 거야? 그래서 이 평화나무 쪽에서 좀 더 취재를 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정광훈 목사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임무영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올해 초에 검찰 이제 퇴직한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퇴직하기 직전에 조국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입장 밝혔던 검사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검찰에서 막 나온 완전 꼴수 우익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예요. 임무영 변호사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임무영 변호사가 북부지검에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야 빼박 증거 평화나무가 이렇게 고발한 거 그런 것들은 공소제기해서 하지 마.
그냥 좀 모호한 것들 이런 것만 공소제기해.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아예 불기소 처분해버리면 검찰이 욕먹으니까 기소는 하는데 대신 재판에서 어그러지도록 이렇게 전략을 짠 거 아닌가. 저는 지금 이게 의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법부 비판도 해야 되는데 이 사법부도 어쩔 수 없도록 공소제기를 이렇게 검찰 단계에서 엉터리로 해놓으면 어떤 판사도 유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애초에 유무죄를 거의 뭐 만들다시피 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감시가 안 돼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어떻게 활약하고 돌아다니는지는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이 임무영 검찰 출신 변호사가 활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들을 쭉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무죄 판결 받아서 뭐 충격이다, 뭐 이런 논란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보도는 하는데 특히 한겨레도 이제 그런 취지로 보도는 했는데 문제는 평화나무 이 고발인 상대로는 이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해.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뭐가 혐의 내용이 어그러졌는지가 기사에 안 나와. 그냥 법원에 그냥 설명 자료만 요약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판사 논리만 알려지는 거지. 한겨레도 이렇게 써놨어요. 정광훈 목사가 무죄 선고 받았는데 이거는 예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예전에 그 뭐 불법 선거운동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는데 이런 것과 비슷한 결론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무죄이듯이 정광훈 목사도 무죄다. 뭐 이런 취지로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한겨레도. 조윤영 기자. 얘는 누구야? 제가 모르는 후배인데 얘는 뭐 신입이야 누구야? 근데 이렇게 취재하면 결론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평화나무 상대로도 취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검찰 비판 기사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정광훈 무죄 판결 논란 이렇게 중립적으로 기사를 쓸 게 아니에요. 검찰을 호되게 비판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 법조 기자들이 이게 문제라니까요.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그냥 법원이나 검찰이 나눠주는 보도자료만 요약해서 늘 기사 분석을 써. 이러니까 이게 기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진 않는 거예요. 한겨레 정신 차려. 홍세아 선배가 요즘 맨날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하는 게 이게 그분이 제대로 검찰과 관련해서 정보를 못 들어서 그러시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변절하신 거라기보단 정보를 제대로 듣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검찰과 관련해서. 한겨레가 계속 이런 식으로 기사 쓰니까 그러지. 아유. 이 정광훈 목사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법원 판결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고요. 너무 그 보수적으로 봤어요. 예, 정광훈 목사의 발언 지금 선거운동 발언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법원 판결도 문제가 있고 검찰 공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빼박 증거를 왜 빼? 이거 밝혀줘야 됩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봐준 것 같아. 박원순 시장 이야기 좀 더 하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뭐 여러분 이제 뭐 많이 이제 소식 들어서 아실 텐데 지금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제 그 비서실장이라든지 서울시 부시장 이런 분들 강제 추행 방조 했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이제 송치를 했죠. 오랫동안 이제 수사를 했는데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를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은 이거는 너무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예상됐냐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는 게 예상됐다는 게 아니라 수사 자체가 어려웠던 게 예상이 됐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사를 해? 일단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휴대폰 포렌식 자체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는 그 여성의 주장밖에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 호소인 여성의 뭐 그 휴대폰에 뭐 박원순 시장이 무슨 성추행하는 뭔가 그런 뭐 문자 메시지가 있거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죠? 뭐 어떻게 경찰이 무슨 수로 이걸 기소합니까? 이건 예상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여성단체들은 또 이걸 또 막 부실 수사하고 있고, 경찰이 뭐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아이고, 또 성명을 내고 뭐 하여튼 그러고 있던데, 참. 여성단체들은 이제 그 수사 내용을 아예 공개해라, 경찰이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수사 내용을 어떻게 공개합니까,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는 불법이에요. 여성단체는 우리 헌법 위에 있는 단체입니까? 형사사법 체계 위에 NGO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경찰이 피의사실 공개합니까? 심지어, 그죠?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처리된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법원에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도 못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민주국가니까.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경찰이 이거 수사 내용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성단체가 해법을 제시해 보세요. 아마 못 내놓을걸요? 국민의힘 가 있는 그 이수정 무슨 뭐 법학 교수, 그분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자문할걸? 그러니까 아무리 이 NGO 운동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고 꽃 같은 존재지만, 적어도 일반 대중에게 납득이 되는 주장을 하면서 설득력을 좀 그렇게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성단체가 자꾸 논평을 내면 어떤 대중이, 혹은 어떤 진보적 시민들이, 이게 저는 이제 진보 시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성단체랑 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피해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피해 여성이 되레 억지 부리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구나, 이렇게 인식되게 만드는 그런 성명인 겁니다, 여성단체는. 이런 게 좀 저는 보면서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다만 여러분 그 주의하실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고소인이 뭐 무고하게 고소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그 수사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그거는 조심하세요. 뭐냐면 이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SNS에다가 이렇게 썼던데, 뭐 경찰 조사에 의해서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 고발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런 표현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경찰이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모자라 가지고 다들 혐의 없음 처분하거나 핵심 피의자가 돌아가셔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됐을 뿐인 거지, 고소 자체가 터무니없거나 고소인이 거짓말을 한 게 새롭게 드러났다거나 이런 거를 경찰이 발표한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좀 조심하면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김재련 변호사 같은 사람들한테 역으로 이용당해요. 예, 그런 얘기하면 2차 가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2차 가해 할 생각 없잖아요. 예, 여성단체나 이 고소인의 좀 너무 터무니없고 억지 주장을 우리는 비판하면서 연대할 걸 연대하고, 우리는 그런 입장인 것이지 2차 가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고소인이 뭐 억지로 뭐 이렇게 허위로 주장을 했다, 적어도 경찰 발표엔 그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조심해서 보세요. 다만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팩트들은 있어요. 최근에, 그죠? 박원순 시장한테 그 보냈다는 그 손편지. 여러분 대충 보셔서 알죠? 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은 할 수 있어도, 경찰이 조사해서 뭐 고소 내용이 억지인 게 밝혀졌다, 이렇게 확인된 건 아니니까
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점은 좀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검찰 단계에 이제 넘어갈 텐데 뭐 검찰 단계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수사가 좀 잘 돼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억울한 점은 뭔지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네.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 시사바리스타 한 해 동안 아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자의 방송이다 보니까 좀 가급적이면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다소 좀 고구마스러운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실 때 많았을 텐데, 아이고 참 인내하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내년에 봐요, 여러분. 안녕. 허재영 기자였습니다.